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광학 중에서 이제 파동광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이 형태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아주 전형적인 간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평면파를 다룹니다. 자, 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난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은 B0에 sin K R 오메가 T예요. R하고 T는 공간, 요 이제 공간 좌표죠. 공간 좌표고요. 요거는 시간 좌표죠. 그래서 시간 t 값과 공간의 xyz 값을 대입하면은 이제 그 점에서 그 순간에 전기장은 어떻게 주어지고 자기장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이제 전자기파가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전자기장의 값들을 명시한 이제 함수가 바로 이 두 개씩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RT는 이제 이 공간과 시간의 좌표니까 그거 외에 E0라는 벡터, B0라는 벡터, K라는 벡터, 오메가는 이제 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난번 소개했습니다. 특히 요 E0하고 B0하고 K 요 세 벡터는 K의 방향이 주어지면은 E0, B0는 요 K의 수직한데 예를 들어 E0 방향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B0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한다 그랬죠? 요 K 방향을 엄지손가락, E0 방향을 검지 방향으로 잡으면은 B 방향은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이 된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아무렇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K는요, 여기 이제 빛의 진행 방향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 겸 강조를 하는 거죠. 진행 방향. 그리고 K의 크기, 물론 이제 진행 방향은 어디로 주어지느냐는 거는 이 빛의 소스가 이제 어디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K는 이제 임의 방향으로 주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메가라는 거는, 오메가는 말이죠. 사실은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K의 절대값하고 C를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C는 빛의 속력이죠. 빛의 속력으로서 딱 정해진 수입니다. 30만 킬로미터 per sec라는 숫자와 단위를 가지는 양이죠. 딱 이건 정해져 있어요. C는 정해져 있으니까 K가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고 또 크기가 있죠. 그 크기만 주어지면 사실은 오메가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주어지면 오메가는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K는 프리하게 주어지지만 오메가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요 네모친 요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소개를 했고요. 각속도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0, B0, K의 방향은 요 소개를 했는데 E0하고 B0 크기에 또 관계가 있다 그랬죠. E0 크기하고 B0 크기하고 비교하면 말이죠. 요 C를 곱한 거, 요 B0 크기에다가 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하고 E는 전기장이고 B는 자기장이죠. 그 단위가 다릅니다. 그 단위 차이가 바로 이제 속력 단위죠. 그래서 B의 단위에다가 속력 단위를 곱하면은 이 전기장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E0의 크기하고 B0의 크기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E0 값이 주어지고 K가 주어지면은 이거 주어지면 나머지 B0도 주어지고 오메가도 주어집니다. 요게 주어지면 요거는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어떻게 결정되냐? 일단 주어질 때 아무렇게나 주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E0 방향하고 K 방향은 서로 수직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수직이란 조건이 있어요. 그림에서 봤듯이. 그래서 E0하고 K가 이제 수직이면서 이제 값을 주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일단 K와 E0 방향이 주어졌으니까 B0 방향 주어지고 B0의 크기는 E0의 크기의 C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오메가는 여기 요 식에 의해 가지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일종의 프리 파라메타죠. 이렇게 요 부분 빨강색으로 제가 한번 동그라미 치겠어요. 요게 이제 프리 파라메타인데 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이게 전자기 파인데 파의 이제 형태인데, 자, 지난번에 이걸 소개했고 이제 요 그래프로 그림까지 제가 그렸었죠. 지난번에 그린 그래프를 뭐 다시는 안 그리지만은 한번 그릴까요? 이렇게 이제 진행 방향입니다. 이제 편의성을 x축으로 잡고요. 진행 방향을 x축으로 잡았을 때 이제 그림이죠. 그다음 여기 이제 이렇게 수직 y축이 있고 z축이 있죠. 그때 요 이제 이 제로의 방향을 요렇게 이제 y 방향으로 주면은 b0 방향은 요쪽 방향 z 방향이 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프로 그러니까 원점은 이제 xyz가 0이고 그리고 t가 0인 순간에는 요 위상이라 그러죠. 자, 참고로 여기 위상을 파란색으로 요 사인 안에 요 값을 이제 보통 우리가 페이즈, 우리말로 위상이라 그러는데 각도에 해당되는 거죠. 사인에 이제 각도 하면은 이제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값이 위치하고 그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변하는 룰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K가 만약 X 방향이면은 K 벡터는 X 승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R 벡터 중에 X 승분만 주어지 가지고 이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식은 E는 E 제로 크기만 쓰고요. 방향은 J 방향이죠. Y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 K X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그리면 지난번 했습니다만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 전기장이고 요선이 네가티브가 되죠. 다시 포지티브로 올라가고요. 또 네가티브 되고 그다음 자기장은 이제 누워 있다 그랬죠.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요 가만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 X 방향이 진행 방향이다, K가 진행 방향이다 말만 했는데 요 식을 가지고 보시면요, 여기 요 위상이죠. 이게 요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오메가 자리에다가 오메가의 크기는 아까 주어졌죠. 오메가는 K 곱하기 C 아닙니까? 그래서 KX 마이너스 KCT가 되죠. K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CT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t 이꼬르 0일 때 그림이라 그러면 요때 그림 t 이꼬르 0니까 요 e의 값이 해당되는 전기장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장 t 이꼬르 0일 때 요건 이제 xyz의 함수인데 꼴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E0jx에다가 sin ax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이제 x축에만 x에만 의존하죠. x의 함수입니다. x만의 함수죠. t 0을 대입했으니까 t 0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제 t 값은 딱 정해졌고, 근데 t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0이 아니면 이거는 E0j에다가 sin 요 값을 이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대신 요걸 대입하면은 k에다가 x 마이너스 ct 요렇게 되죠. 그 요 식하고 요 두 식을 비교하면 요걸 1이라 그러고 요걸 2라 그러면 1식하고 2식 차이가 뭐냐면은 이 식은 말이죠. 이 식의 함수꼴은 함수라는 건 이제 t는 이제 t는 막 0은 아니지만은 이제 주어진 값이에요.
그래 보면은 이 두 개는 x의 함수로 보는데 1번의 x의 함수꼴하고 이 식의 x 함수꼴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위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가만 보시면은 이 식의 함수는 x에 대한 함수인데 일식의 함수식에서 x 대신에 x-ct 대입한 거죠. 요 문장에 들어가면 요거 뭘 뜻하냐면은 함수의 변수에 해당되는 x를 x-ct로 대입하면은 그 그래프는 전체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사실인데 그래프는 x 방향으로 ct만큼 x에다가 x 빼기 ct 했으니까 빼기 뒤에 나오는 요 ct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는 x 방향으로 ct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 이의 그래프는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데 이제 이동하기 전에 일의 그래프를 요걸 하나 집어넣는 게 확실하겠네요. x 방향으로 ct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 그 뜻은 뭐냐? 자, 이제 이겁니다. t 함수꼴이 들어감으로 해서 t가 이제 자꾸 변하면 이제 이동한 거리가 자꾸 ct가 오른쪽으로 자꾸 x 값이 이제 오른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한 그래프를 요 파란색으로 그려보면은 요 전체가 요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하느냐? 전체를 ct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그리기가 좀 그런데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만 그리면 원래 요거였죠. 1그래프가 요거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지난 거 빨간 걸로 할게요. 요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 그 이동 거리가 얼마냐? 요 예를 들어 요 꼭지점이 여기로 올라갔죠. 요 거리가 ct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모든 점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은 요 점으로 갔죠. 요것도 ct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요 점으로 갔죠. 이것도 ct죠. 그 ct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t가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빛의 이 그래프가 된다. 빛의 이제 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문제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쨌거나 막 그렇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다시 강조하면은 E가 중요하다 그랬죠. E가 주어지면 사실은 B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sin K 도트 R 마이너스 오메가 T 요게 이제 전형적인 전자기파의 전기장에 해당되는 거고 자기장은 이제 또 존재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 제로가 주어지면 B 제로도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만 쓰면 여기 이제 대표값으로서 전자기파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자기파다. 그리고 전기장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을 때 자, 요 중요한 역학에서 배운 역학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요 속에서 점전화 Q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F라 그럽시다. Q가 받는 힘은 Q 곱하기 E 요거는 이제 전기장 때문에 받는 힘이고 그다음에 Q의 V 곱하기 B 요거는 자기장 때문에 받는 힘이죠. 힘을 두 가지로 이제 힘을 받습니다. 요거를 F의 전기장의 FE라 그러고 요 부분을 F의 B라 그럽시다. 그래서 점전화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필드 속에서 운동을 할 때 받는 힘은요. 전기장에 의한 QE라는 식하고 자기장에 의한 QVB라는 이제 이런 이제 방향은 물론 아주 복잡하죠. 특히 저 자기장 부분은 이제 방향이 복잡한데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크기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B의 크기하고
E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교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절대치로 합시다. 이렇게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요 비교해 보면요. 자, 요거는 QE죠. 밑에 거는. 그다음 위에 거는 Q의 전하고요. V 크로스 B입니다. 요 B하고 E는 이제 각 점마다 주어진 전기장, 자기장 값이고 V는 그 입자의 속도 벡터죠. 요게 이제 절대치가 되겠죠. 근데 Q는 상쇄되어 없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장의 크기하고 자기장이 이제 V하고 B인데 사실 요 두 개를 크로스로 곱했기 때문에 요 V의 절대치하고 B의 절대치 다 절대치만 곱하면 됩니다. 곱해가지고 V하고 B의 사이 각이죠. 사인 세타. 요거는 이제 V와 B의 각입니다. 각도 사이각. V 방향하고 B 방향 이루는 각도. 그게 이제 됩니다. 이거 저 벡터에서 다 배운 식이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사인 세타는 기껏해야 뭐 0과 1 사이니까 이거 이제 물론 크기니까 절대치 써줘야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 FB, B에 의한 즉 자기장에 의한 힘하고 전기장에 의한 힘을 이렇게 이제 크기를 비교하면요. 요거는 결국은 요 값인데 요 사인 세타의 크기가 1보다 작으니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물론 이제 절대치였으니까 0이가는 0보다는 크죠. 뭐 양수 또는 0이 음수는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죠. 이렇게 V하고 B의 절대치하고 E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V하고 B 곱한 요 값하고 전기장하고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그 비교되는 그 값이 바로 자기장 힘과 전기장 힘의 이제 비가 되는데, 자 이제 전자기파 경우 봅시다. 요건 일반적인 경우죠. 방금 제가 설명한 요 전체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이제 전자기파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자기파에서는 자 요 FB 전자기파에는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장파 속에 만약에 전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요 E의 절대치하고 B의 절대치는 막 작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제 V 그냥 씁시다. 요 V는 요 점전하의 속력입니다. 하고 B는 B0 써주면 되겠죠. B0의 절대치하고 E0의 절대치 써주면 됩니다. 이런 관계식이 있다. 근데 E0하고 B0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전자기파에서 관계가 뭡니까? E0는 크기만 얘기합니다. B0의 크기에다가 C를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 이용해 주면은 여기 이용하면 요 우변의 요 값은 요 B0 E0 대신에 CB0 대입하면은 요 분모의 E0 대신에 CB0하고 분자의 VB0가 B0 상쇄도 없어지고 요거는 요 우변의 값이 뭐로 변하느냐 하면은 C분의 V로 변합니다. C분의 V. 자, 따라서 전자기파 속에서의 점전하가 받는 힘의 비라는 건 바로 이제 이 자기장에 의한 힘과 전기장에 의한 힘의 비죠. 힘의 비는 C분의 V이다. 이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C는 빛의 속력이고 V는 점전하의 속력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점전하 실험실에서 다루는 점전하의 속력은 빛의 속력에 비하면 훨씬 작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분의 V는 그런데 C분의 V는 1보다 훨씬 작다. 물론 0보다는 크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또 다른 경우. 따라서 이 뭘 뜻합니까? 요 값이 1보다 아주 작다는 얘기는 FB하고 FE하고 비교하면은 FE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전자기파 속에서 전하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할 때 영향은 대부분이 전기장에 의한, 즉 FE가 도미넌트하다. FE가 큰 값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큰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FB는 무시된다. 아시겠죠? 물론 뭐 특수한 경우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제 물질하고 이렇게 반응할 때 주로 다루는 게 전기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대표 값으로 그냥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E0 sin k r 마이너스 오메가. 이게 전형적인 전자기파를 대표한다. 그 B를 안 쓰고 E를 쓰는 이유가 이런 이제 물론 E가 주어지면 B는 자동적으로 딱 정해져 0이란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장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간단한 경우로 봅시다. 다시 이 제로를 갖다가 이 제로의 J 헤트로 보고 K를 X 성분만 있는 거로 I 헤트로 요거를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은 E는 이렇게 주어지죠. 이 제로의 Y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겠죠. 요 k라는 벡터 여기에 x 방향이니까 yz는 이제 없어져 버리죠. x 성분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질 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전기장만 이제 그리겠습니다. 그리면 여기서 0이고요. x축이죠. 이제 y축이고요. x가 쭉 변할 때 요 E의 그림을 그리면은 제로에서는 0이고요. 쭉 가다가 쑥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0 됐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죠. 이제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요 크기가 이렇게 점을 지금 여기엔 이 제로 값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이 제로 값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K와 파장의 관계, 파장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죠. 요점에서 여기까지, 요점에서 요점까지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서 람다라고 그러죠. 파장. 요거는 K분의 2파이다.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것도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람다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면은 지금 요 그림은 현재 제가 그린 그림은 t가 0일 때 그림입니다. t가 0일 때니까 x가 0이면은 전기장도 0이 됐죠. 그다음 x 값이 쭉 오른쪽으로 증가하면은 사인 값이 이제 0에서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또 계속 가다 보면 또 0이 됐다가 또 네거티브 됐다가 또 0이 됐다가 포지티브 0, 네거티브 0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요. 이 전기장의 진폭은 E0가 되는 거죠. E0 됐다가 마이너스 E0 됐다가 하는데 이때 이제 진폭이 E0입니다. 자, 이때 이제 보통 우리가 요 사인 안에 들어간 요 값을 위상이라 그럽니다. 요거 요 부분을 위상이라 그러는데, 자, 우선 t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t가 0일 때 위상은 x 값에 의해서 주어지죠. 자, 그래서 x가 0일 때 이제 t가 0일 때 t 고루 0일 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t 0으로 잡읍시다. 이제 고정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 x 값이 변하면은 x가 변하면 위상도 변한다. 요 문장은 이해되죠? 자, 그럼 x가 0일 때 위상은 얼마입니까? 이때 위상은 파이라 쓸까요? 파이 위상입니다. 이 괄호 안에 빨간 거로 동그라미 친 그 양이죠. t는 0으로 됐으니까 오메가 t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거 0이죠. x가 0이니까. 자, 그러면 x의 값이 딱 반파장일 때 2분의 람다일 때 2분의 람다는 얘기는 뭡니까? 파이 오버 k란 얘기죠. 람다가 k분의 2파이니까 그때
위상은 얼마입니까? x가 0일 때 얘기고 이건 x가 2분의 람다일 때 요 위상은 뭐가 됩니까? kx가 파이가 되죠. 이때는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지금 요 x가 0일 때, 요 x가 0일 때를 갖다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파란색은 요점이죠, 요점. 그 다음에 x가 2분의 람다일 때, 요거는 녹색으로 할까요? 요 부분은 x가 2분의 람다일 때 위상은 파이니까 사인 파이는 0이죠. 바로 요 부분이죠. 여기 있는 녹색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x 이꼬르 4분의 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의 사이 값이죠. 요때는 k로 쓰면은 2k분의 파이죠. 요때 위상은 조금 땡길까요? 요때 위상은 이렇게 두 개로 합시다. 요 파이 이제 x가 4분의 람다일 때 요건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요 점을 갖다가 이렇게 황색으로 할까요? 황색으로 하면은 요 황색은 바로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그래서 x 값이 쭉 변하면 위상이 변합니다. 뭐 계속 할 수 있는데 뭐 할 필요 없겠죠. 그 x 값이 자꾸 증가하면은 자꾸 증가한다. x가 람다이면은 바로 딱 한 파장 지난 거예요. 요 점이 바로 x가 람다일 때, x 이꼬르 람다일 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2람다가 되면 요 파장이 한 번 더 이제 진행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각 x 위치마다 위상이 주르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위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 사실은 파동광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물론 이 부분 중에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제대로 뭐 유도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거 다 생략했죠. 그냥 막 전자기파의 형태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요 각 텀, 요 벡터 내지는 뭐 오메가 K 벡터 뭐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이제 의미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이제 파동광학의 파동적인 성질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깊이는 안 하고요.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할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소개를 할게요. 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빛을 쏘옵니다. 자, 여기 소위 말하는 이제 간섭 현상이라는 건데요. 제 파동이 아주 대표적인 간섭 현상이죠. 자, 이게 빛을 이제 소스가 있습니다. S로 쓸까요? 근원, 빛의 근원이에요. 그럼 소스에서 일어나는 전자기적인 현상은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진공이나 다름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빛이 이제 소스에서 나와가지고 쭉 번져가지고 진행합니다. 이렇게 쫙 빛이 이제 진행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딱 구멍을 하나 슬릿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이 선이 사실은 면이고요. 여기 구멍 뻥 뚫리는데 구멍을 이렇게 동그랗게 뚫는 게 아니고 길쭉하게 뚫은 거죠. 슬릿이라 그러죠. 이 슬릿 하나를 여기 대고요. 슬릿 두 개짜리를 또 여기 됩니다. 이렇게 슬릿이 이게 사실은 두 개 뚫렸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치 이제 축전기처럼 그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멍 내는 게 구멍 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면도칼로 이렇게 쭉 끄면은 슬릿이 생기죠. 그게 하나 면도칼 하나로 하면은 첫 번째 거고 여기 두 번째 거예요.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막이죠. 스크린. 자, 그러면은 S에서 출발한 빛이 요 슬릿을 통과해 가지고 쭉 진행하다가 빛이 진행하다가 여기서 오면은 이게 직진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빛의 성질 중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이제 요 구멍을 통과한 빛이 바로 직진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또 이제 구면파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은 호이겐스 원리라는 거 소개한 적 있죠. 그 기하광학에서. 호이겐스 원리에 의하면 요걸 통과한 여기가 이제 근원이 돼가 또 퍼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앞에
이 1막이고 요건 이제 2막이고 세 번째 이제 바로 이제 스크린인데요. 첫 번째 막은 슬릿이 하나고 두 번째 막은 슬릿이 두 개고 그다음에 스크린인데 여기 출발한 빛이요. 일부는 요로 가고 일부는 요로 갑니다. 나머지 요 이제 막힌 부분은 그냥 뭐 통과할 수가 없죠. 여기서 통과한 빛이 이제 쭉 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상 이미지죠. 이미지. 상이 생기는데 이 상이 보면요. 신기하게도 여기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여기. 그래서 쭉 선을 끄면은 가운데 부분은 밝고 또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를 그림을 그리면 사실 이렇게 되는데 그림을 대충 그린 거예요.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저 멀리 가면 어두워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우리말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그러죠. 이중 뭐 슬릿을 실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슬릿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밝고 어둡고 계속 나타나거든요. 여기 이제 간섭 무늬가 이제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게 왜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하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시간상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요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기본 이제 지식을 갖춘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